반갑습니다. 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이제 1월의 첫 거래일이 짜잔 하고 시작이 될 겁니다. 와, 기다려지죠? 네. 여러분들 모두 월요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만 버티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버티시죠? 네, 종목 진단과 함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JP모건이 추천한 2021년 유망주 해가지고요, 4종목 준비가 됐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마트,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일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네, JP모건이 비추한, 네, 이거 사면 안 돼! 위험하다고 얘기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중공업인데,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과연 그런 종목들은 사면 안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 먼저 볼까요? 네. 하이닉스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상황은 앞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일단 반도체 업황 호전, 뭐 슈퍼사이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또 이번에 인텔 쪽 사업부 인수한 부분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 성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키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도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게 고평가 국면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익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주가 추이보다도 더 많은 상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떠한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죠. 상승해서 이격이 있으면 벌어짐이 생겼을 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횡보를 통해서 21선 지지를 계속 받으려는 모습이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나 21선 지지는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61선을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10만원대 중반 105,000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업황 좋아, 뭐 기대감 좋아, 그 다음에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 계속 하고 있어, 수급도 좋아, 아직은 더 가야 돼 생각한다면 그냥 바로 뚫겠죠. 바로 뚫는 위치는 어디가 되겠냐면 21만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12만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튀어나가는 형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요, 횡보를 통해서 옆으로 서고 있다가 갑자기 갭으로 빵 튀면서 못 쫓아오게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2만원입니다. 12만원 넘어서면서 갭으로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종목은요, 내려오면 일단 더 사야 되는 주식이죠. 그래서 이만큼 내려와서 만약에 10만 5천원 정도 걸쳤다 그러면은 상황 보고 돌아설 때 더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갭으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없는 분들 뭐 내려오면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들고 있는데 그냥 튀어 올라갔다 그러면 추가 매수 못해서 아쉽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멀리 내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들고 있긴 한데요. 지금 40% 수익률을 훌쩍 넘어나서 뭐 저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대응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고민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종목 계속 여러분들 홀딩하시고 쭉 데리고 가셔도 될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JP모건이 잘 이야기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볼게요. 삼성전기도 지금 뭐 핫 이슈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냥 잘 가는 주식입니다. 추세 자체가 워낙 강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위치가요. 지금 한 11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11월 지나면서 이게 14만원대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저항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14만원대 초반, 중반 요 정도 됐었는데 그 넘어가면서 확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11월 중반에 한 번 정도 지지선 근처까지 왔을 때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는데 어쨌든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건 조금 의미가 없겠죠. 좀 애매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목 자체가요, 61선과 이격을 벌리고는 있지만 21선을 끼고 돌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주가가 추세적인 부분들을 더 이어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는 모습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17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포지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횡보가 나가더라도 17만원대를 전후로 해서 크게 안 움직인다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17만원대 위쪽에 있다면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자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고요. 신고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간에 팔면 벌 받습니다. 중간에 팔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팔지 말고 계속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해요?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을 노리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지지 가격대가 16만 5천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들어왔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은 매수하기 어렵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영역적인 부분으로 쭉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마트 한번 볼까요? 네. 이마트도 좋죠. 네. 지금 사실 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역시도 뭐 줄 서서 이렇게 결제하거나 그런 손님들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계속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네, 다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안 좋아지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번 연도로 끝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잘 정돈이 됐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저 밑에까지 다시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는 12만원, 12만 5천원대 이미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뭐 여기까지 깊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14만원 그 이상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데드크로스 나왔다는 얘기죠. 61선까지 끌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정 자체가 짧게 끝나지 않고 조금 길게 갈 수 있습니다. 5일과 20일 데드크로스는 그냥 뭐 한 1, 2주 정도, 길면 한 2, 3주 정도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는데, 61선까지 끌고 내려가게 되면은 2, 3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지지선을 통한 그런 이격 좁히기 작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횡보가 조금 길어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뭐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가면 매수를 더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뭐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꼭대기에 사셨거나 아니면 신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신규 접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들어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평선 정배로 전환되거나 아예 저기 15만 5천원, 16만원대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는데 리스크적인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14만원에서 14만 5천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위쪽에서 보유한다라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중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홀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내려갔을 때 조금 더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1년 내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이제 소비 관련한 종목군 쪽에서 많이 만들지 않겠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홀딩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봐야 되겠죠. 롯데케미칼도 지난번에 한번 매수에 대한 의견들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9월달, 그죠? 9월달 20만원 근처 매수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갔는데, 여기 잘 보세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었던 모습이긴 한데 들어왔어요. 근데 아래쪽에서 61선 받쳐주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골든크로스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상승입니다. 주가 상승이 옆으로 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서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조정은 끝난 거예요. 자, 조정 끝, 다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화학주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기가 호황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석유 가격, 석유 수요, 뭐 석유 제품의 수요, 뭐 이런 것들 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호황의 초입 국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될 테고 실적도 증가하게 될 거고요. 또 이 부분들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화학주들이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초반부터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증가라든지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매도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 물려있다 이런 분들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고점에 물려있다 이런 분들은요 25만원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25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도 뭐 좀 차이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25만원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25만원의 지지선에 대한 배경은요 여기 갭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지선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요 이런 갭상승이 나온 부분들의 지지선은 거의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수 같은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골든크로스 나온 다음에 고민하시거나 아니면은 조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예 이 부분이 다 확 무너져야 되거든요. 조정이 만약에 깊이 들어간다면 22만원이나 23만원 구간까지 또 한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당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뭐 25만원 아래쪽으로 훅 들어가거나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는 그다지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냥 홀딩 전략으로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괜찮은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뭐 변화를 좀 겪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물러서야 될 위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쁘게 이야기한 종목도 볼까요? 셀트리온. 아우,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 많아요. 셀트리온은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말 많은데 여기다 대고 또 그냥 JP모건이 뭐라 그랬냐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의 감소, 그다음에 유통업자의 재고 증가,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즉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 시장 점유율 하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익 감소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고평가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 21만원을 제시했답니다. 21만원이면 저 밑에까지. 근데 즉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간 주식을 다 팔아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막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오는 그런 그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들이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근데 상승 추세는 맞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는 맞는 거고요. 2018년도부터 이제 하락세를 보여왔었던 것에 대한 이제 돌림 현상, 되돌림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JP모건이 이야기한 것은 원래는 이 추세에서 횡보를 더 한다거나 조정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올라간 게 순전하게 코로나 때문이다. 그 치료제 때문이다. 다른 거는 없다. 그래서 이건 고품이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둥근 바닥의 형태를 봤을 때 21만원이 적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JP모건 보고서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투자자들 또는 외국인들, 기관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공매도를 의식한 그런 뻥 아니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센트리온에 대한 어떤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뭐 보고서가 좋게 나왔건 나쁘게 나왔건 간에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일단 돌리고 넘어간 자리가 11월 달이고요. 지금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61선과의 어떤 간격 좁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직전 고점대에 형성되기 때문에 지지선도 지금 잘 지켜준 상황이죠. 횡보가 나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이 위험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은 강력하게 권장해 볼 만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매수는 약간 애매해요. 지금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가지고 가시는 것 정도는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팔지 말고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볼게요. 삼성중공업도 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잘 올라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재정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유볼보다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느리다 이거죠. 안 움직인다. 사실 그것도 그래요. 2017년도부터 움직인 게 없어. 2017년도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척 했지만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조선, 해운 이런 중공업 관련주 쪽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부터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굉장히 암흑기였죠. 비수기였고 암흑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좋아지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다시 맛이 갔던 상황,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진짜 장기 투자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직 역배열 전환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이 역배열 전환이 제대로 되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점권이긴 한데 추세를 돌리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바로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나름대로 고점권 박스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가 유지하게 되면 박스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을 보고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고통을 받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뚫어 넘어야지만이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해놓고 재미없는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즉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나 횡보를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서 돌파를 바라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돌파를 보고 들어가시면 이제 상승 초입에서 돌파를 보고 들어가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익들을 챙길 수가 있겠죠. 완전 바닥에서 사겠다는 생각만 버린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공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관찰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적인 부분들이 돌아설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국가 간의 물동량, 무역이 또 정상화되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중공업도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사실 이제 4분기쯤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 수주를 많이 끌고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 이번 달에도 좀 나왔거든요. 중국 못 믿겠다, 한국한테 맡기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은 기대감,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일단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상황 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다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마트, 롯데케미칼 다 좋았어요. 다 좋은 종목이라서 다 홀딩하셔도 되고 다 좋은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추천한 2021년도 유망주 이 4종목 다 괜찮았고요. 근데 비추천한 이 위험주들도요,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중공업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두 종목이 무조건 완전 좋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 우상향 계속 하고 있고요. 내려가야 될 이유를 지금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고평가다, 아니면 뭐가 좀 느리다, 이것 때문에 비추천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삼성중공업조차도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1월의 첫 번째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충분한 휴식 취하신 다음에 시장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무식 날은 10시부터 장이 열리는데 내일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 아침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10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 10시, 마감 시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장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